지금 파리의 최고급 주거지역 16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파리 오페라단의 수석 발레리나 소피 마르탱이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더 충격적인 건 그녀의 새로운 목적지였습니다. 한국 건설사가 지은 온돌 시스템 아파트로 이사를 결심한 것이죠. 전 30년간 파리의 고급 부동산을 중개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피에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시내의 멋진 아파트를 포기하고 교외의 온돌 아파트를 선택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소피의 선택 이후 파리 오페라단의 다른 무용수들도 하나둘씩 한국식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온돌 바닥에서 연습하면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져요. 소피의 말에 프랑스 상류층 사이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곧 프랑스 언론에서도 이 신기한 현상을 다뤘죠. 파리의 귀족들이 선택한 새로운 주거문화 온돌의 매력에 빠진 프랑스 상류층. 이제는 한국식 온돌 아파트가 오히려 더 프리미엄 주거시설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 소속 발레리나 소피 마르탱입니다. 저는 파리의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늘 캠퍼스 앞에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피아노 앞에서 쇼팽의 선율을 들려주시곤 했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예술의 향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예술가의 삶이 늘 화려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은 파리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19세기에 지어진 그 건물은 겨울이면 마치 냉장고 같았죠.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창문을 열면 차가운 겨울 바람이 씩 하고 들어오던 소리, 벽지가 눅눅하게 젖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던 모습, 그리고 아침이면 창문 유리에 하얗게 성에가 끼어있던 모습까지요. 소피 어서 일어나 학교 늦겠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을 떴지만 차가운 방 안의 공기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불 밖으로 발 하나 내밀기가 무서웠어요. 방 안의 차가운 공기가 마치 얼음 칼날처럼 피부를 스치니까요. 아빠, 추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면 아버지는 석탄 난로 앞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여기 잠깐만 있어. 아버지는 겨울이면 석탄 난로를 피우셨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형편이 좋지 않아 아껴 써야 했습니다. 발레를 시작한 건 8살 때였습니다. 차가운 방에서 스트레칭할 때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어요. 발가락이 얼어붙은 것 같았고 손끝은 파랗게 변했죠. 하지만 그때는 이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춤을 추면서 제 안에 차가움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와, 소피 너 정말 재능 있구나. 발레 선생님의 칭찬이 힘이 되었어요. 춤을 출 때만큼은 추위도 가난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발레는 제게 첫 번째 따뜻함을 선물해준 예술이었죠. 그래서 더욱 열심히 했어요. 언젠가는 따뜻한 곳에서 살 수 있을 거야. 매일 밤 이불 속에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20살 그해 겨울 파리 오페라 발레단 오디션장 문을 두드렸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춤을 추었죠. 그리고 기적처럼 주역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춤을 추게 되었고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이 제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추운 밤을 보내지 않아도 돼. 호텔 방은 언제나 따뜻했고 욕실에는 온수가 넘쳤죠. 침대는 보송보송했고 카펫은 발걸음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면 늘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추위는 완전히 사라졌다고요. 더 이상 그 차가운 겨울 아침을 맞이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따뜻함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세상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따뜻함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호텔의 따뜻함은 인공적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건 진정한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호화로워질수록 제 마음속 어딘가가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피, 오늘 너무 멋졌어요. 관객들의 찬사를 받으면서도 제 마음속 어딘가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뭔가 빠져있다는 느낌, 그건 나중에서야 알게 된 진정한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머지않아 제 인생을 바꿔놓을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파리에서의 화려한 일상이 무르익어갈 때였습니다. 파리 오페라 하우스 분장실에서 화장을 고치던 중이었죠. 매니저 피에르가 들뜬 목소리로 제게 다가왔어요. 한국에서 특별 공연 제안이 왔어요.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에서 3주간 공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했습니다. 아시아는 늘 신비로운 곳이었고 특히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호텔은 리츠칼튼이나 포시즌스겠죠? 매니저에게 물었더니 그는 살짝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좀 특별한 제안을 해왔는데. 다음날 진행된 화상 미팅에서 한국기획사 김민준 대표를 만났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숙소는 한국의 현대적인 주거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기획사 대표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하지만 스크린에 비친 건물을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화상 미팅이 끝나자마자 저는 발끈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곳에서 지내라는 거죠? 계약 취소해요, 당장. 피에르는 진땀을 흘리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공개된 일정이었고 한국의 팬들도 기대하고 있다고요. 결국 마지못해 동의했죠. 3주만 참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방을 쌌어요. 최고급 호텔이 아닌 곳에서 지내는 건 데뷔 후 처음이었습니다. 파리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평소처럼 리츠칼튼 스위트룸에 묵었습니다. 발코니에서 에펠탑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한동안 이런 뷰는 못 보겠네. 한숨을 쉬며 침대에 누웠죠. 호텔 매니저는 제게 작별 인사를 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피, 그곳에서도 편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내내 불안했어요. 한국의 숙소에 대한 걱정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화장실은 제대로 있을까? 난방은 괜찮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죠.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도 왠지 불길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인천공항에서부터 당황했습니다. 머릿속에 그리던 동양의 후진국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거든요. 마치 우주선 내부 같은 인천공항의 모습에 말을 잃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와 철골 구조물 사이로 쏟아지는 자연광,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 입국장을 나서자 한국 기획사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마르탱 씨, 잘 오셨습니다. 저는 통역을 맡은 서지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죠. 차에 올라타면서도 저는 쌀쌀맞게 굴었어요. 아직 숙소에 대한 걱정이 남아있었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제 고정관념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양옆으로 펼쳐진 마천루들은 파리의 어떤 빌딩보다도 현대적이었어요. 도로 위의 전광판은 선명한 색상으로 반짝였고 달리는 차들은 하나같이 깨끗했죠. 파리보다 더 세련된 것 같아요.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서지원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차가 한강변을 달릴 때였어요. 저기가 마르탱 씨가 지내실 레지던스입니다. 서지원 씨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평범해 보였던 그 건물이 실제로 보니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치 거대한 유리성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차가 멈춰 섰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고 천장은 놀라울 만큼 높았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직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는데 지나는데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손바닥을 여기 대주세요. 보안 게이트 앞에서 서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제 손바닥을 인식하자 부드럽게 문이 열렸어요. 이건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거잖아요. 제 감탄에 서지원 씨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라고 답했죠. 엘리베이터는 또 어떡해요? 버튼도 없이 스마트폰처럼 화면을 터치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용히 올라가는 동안 전면 유리창으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파리가 저 아래 있다면 어떨까? 문득 그런 상상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벽에 설치된 디지털 패널에는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창문은 버튼 하나로 자동 개폐가 가능했죠. 숙소 문 앞에 도착하자 서지원 씨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이 앱으로 문도 열 수 있고 집안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어요.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실내 조명이 은은하게 켜졌습니다. 햇빛이 가득한 거실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이 뷰는 파리의 어떤 호텔보다 근사한데요. 주방의 모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음성으로 작동하는 냉장고, 터치 한 번으로 요리가 가능한 인덕션, 자동으로 환기되는 시스템까지 모든 게 신기했어요. 요리를 못하시더라도 걱정 마세요. 배달앱으로 파인 다이닝까지 가능하니까요. 서지원 씨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자동으로 온도가 조절되는 비데, 디지털 거울 센서로 작동하는 수정까지. 저는 그저 감탄사만 연발했어요. 여기서 3주를 보내면 파리로 돌아가기 싫어질 것 같은데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어쩐지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지금은 연습실 가실 시간이에요. 서지원 씨의 말에 아쉬운 마음으로 문을 나섰어요. 이 놀라운 공간을 더 둘러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돌아와서 천천히 살펴봐야겠다. 그날 저녁 연습이 끝난 후였어요. 연습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저는 그대로 벽에 기대앉고 말았어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6시간 연습은 너무 혹독했죠.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강행군이었어요. 뜨거운 샤워만을 생각하며 현관문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 신발을 벗으셔야 해요. 서지원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아요. 여기 슬리퍼가 있어요. 피곤한 와중에도 또 하나의 문화 충격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슬리퍼를 신고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라움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이 신기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둔 것처럼 포근했어요. 무의식적으로 슬리퍼를 벗어던졌습니다. 맨발로 바닥에 서자마자 아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마치 봄날의 햇살을 밟는 것 같은 따뜻함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거든요. 파리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익숙했던 제 발은 이런 감각을 처음 느꼈습니다. 호기심에 이리저리 걸어다녀 보았습니다. 거실도 주방도 화장실도 모든 바닥이 똑같이 따뜻했어요. 이게 무슨 마법이죠? 제가 묻자 서지원 씨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이에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죠. 바닥을 통해 집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거예요. 스마트폰 앱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법도 배웠어요. 방마다 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었죠.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파리의 차가운 아파트에서 새벽 연습을 하던 날들, 동상에 걸릴까 봐 두꺼운 양말을 겹겹이 신었던 기억, 그때 이런 바닥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피곤이 몰려왔어요. 서지원 씨가 알려준 대로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침대가 없냐고 투덜거렸는데 이불을 깔자마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따뜻한 바닥에 누우니 마치 누군가가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발끝부터 올라오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 안았어요. 무용수의 영원한 친구인 근육통도 조금씩 누그러들기 시작했죠. 아, 이래서 한국 무용수들이 부상이 적은 걸까? 무심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문득 파리에 있는 딸 로즈가 생각났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는 로즈에게 공기가 건조해지는 유럽식 난방보다 발부터 자연스럽게 체온을 데워주는 온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밤 저는 태어나서 가장 편안한 잠을 잤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여태껏 제가 얼마나 불편하게 잠들었는지를 말이에요. 온몸이 가벼웠고 근육도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발레복을 입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호텔 방이 그립지 않네. 연습실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어요. 소피, 너 오늘 뭔가 달라 보여. 파트너를 맡은 한국 무용수 민재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러게요, 발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네요. 안무가도 제 동작을 유심히 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놀란 참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달랐거든요. 평소라면 뻣뻣한 근육을 풀어주느라 한참 동안 스트레칭을 해야 했는데 오늘은 몸이 이미 준비된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휴식 시간에 민재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죠. 사실 온돌 때문인 것 같아요. 제 대답에 민재가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아, 맞다. 마르탱 씨는 처음이시겠구나. 저도 외국 나가면 그게 제일 그리워요. 대체 온돌이 뭐길래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궁금증이 폭발했어요. 더 자세히 물어보니 민재가 설명해 주었어죠.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게 아니에요. 열이 아래에서 위로 골고루 올라와서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근육도 이완되는 거죠. 예전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방바닥을 데웠대요. 그게 지금은 현대식으로 발전한 거예요. 옛날 한국 가옥의 구조도를 보여주었어요. 단순히 따뜻하기만 한 게 아니라 열 효율까지 생각한 지혜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자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 무용수들이 부상이 적었던 거구나.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지금까지 파리에서 만난 한국 무용수들은 유독 체력이 좋고 부상도 적었거든요. 그 비결이 바로 이 온돌에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없는 방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깔아둔 이불이 더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호텔 침대가 그립지 않네. 혼잣말을 하며 웃었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스트레칭을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는지를요. 차가운 바닥에서 연습하느라 근육은 항상 긴장되어 있었고 아침이면 온몸이 뻣뻣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온몸이 이렇게 가벼운 건 처음이에요. 빈센트, 제발 난방 좀 더 틀어줘요. 파리 오페라 하우스 분장실에서 저는 떨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파리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춥게 느껴졌습니다. 빈센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소피 벌써 28도예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몸을 웅크린 채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시작했어요. 붓이 자꾸 손에서 미끄러졌죠. 이상하네, 이렇게 추웠나. 공연이 시작되기 전 연습실에서 준비 운동을 했습니다. 차가운 바닥 때문에 근육이 좀처럼 풀리지 않았어요. 아, 온돌 바닥이었다면 스트레칭을 하면서 한국의 숙소가 떠올랐죠. 그곳에서는 준비 운동이 거의 필요 없었거든요. 몸이 이미 충분히 이완되어 있었으니까요. 공연이 끝나고 늘 묵던 호텔로 돌아왔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호텔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제 마음은 쓸쓸했어요. 객실 난방을 최대로 부탁했더니 이미 최대치입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죠. 럭셔리 스위트룸 침대에 누웠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따뜻한 바닥에서 느꼈던 그 포근함이 그리웠죠. 발끝이 차가워서 양말을 신었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했어요. 이제야 알겠어,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온돌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주말 저녁 무용단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소피, 한국은 어땠어? 모두가 궁금해했죠. 저는 온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거기서는 바닥이 따뜻해 마치 봄날의 햇살을 밟고 있는 것 같았어. 하지만 친구들은 반신반의했어요. 바닥 난방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야? 설명하면 할수록 더 답답해졌습니다. 소피, 당신 미쳤어요? 매니저 빈센트가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파리 시내 한복판에 고급 아파트를 팔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새로 지어지는 한국식 아파트로 이사갈 거예요. 제 말에 빈센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당신이 살던 곳이 얼마나 좋은 동네인데요. 빈센트의 만류가 이어졌어요. 파리에 유명한 카페들도 있고 디자이너 부티크도 있잖아요. 하지만 전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온돌이 없잖아요. 난 이제 차가운 바닥에선 못 살아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인터넷을 뒤졌어요. 프랑스 온돌 아파트를 검색하다가 드디어 찾아냈죠. 파리 외곽에 한국 건설 회사가 지은 프리미엄 레지던스 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드디어 찾았다. 그날 밤 저는 너무 기뻐서 잠도 못 이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모델하우스를 찾아갔어요. 한국인 매니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이 정말 한국과 똑같나요? 제가 물었더니 매니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샘플하우스로 안내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함에 저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서보았어요. 아, 맞아요. 바로 이 느낌,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포근한 온기가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보자마자 계약을 결정했어요. 주변에서는 모두가 말렸죠. 파리 시내에서 너무 멀어지잖아. 하지만 제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온돌만 있다면 그곳이 천국일 테니까요. 이사날이 다가왔어요. 오페라단 동료들이 찾아와 도와주겠다고 했죠. 소피, 정말 여기 다 버리고 가게. 고풍스러운 가구들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바닥에서 생활할 거니까 가구도 전부 바꿔야죠. 짐을 옮기는 날 비가 내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비가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아요. 이삿짐 트럭을 따라가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이제 진짜 한국식 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새 집 문을 열자마자 로즈가 뛰어들어갔어요. 맨발로 뛰어다니는 딸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로즈가 속삭였죠. 엄마, 여기 정말 천국 같아.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드디어 집을 찾았구나.
다음날 아침 발레단 연습실에 나타나자 모두가 놀랐어요. 소피 얼굴이 달라졌어 동료들이 입을 모아 말했죠. 그래요, 이제 제대로 된 숙면을 취했거든요. 제 미소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제 아파트는 파리 발레단의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동료들이 연습이 끝나면 을에 들르곤 하죠. 소피네 가면 몸이 다시 살아나 이제는 아무도 제 선택을 비웃지 않아요. 얼마 전 한 무용 잡지와 인터뷰를 했어요. 소피 마르탱이 선택한 특별한 주거 공간 기사의 제목이었죠. 이 따뜻한 바닥은 무용수를 위한 신의 선물이에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적이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아침이면 온돌 바닥에서 로즈와 함께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엄마 이번엔 이 음악 들어봐. 로즈가 틀어주는 K-팝에 맞춰 즉흥 안무를 만들기도 하죠. 주말이면 한국 요리 유튜브 영상을 보며 김치찌개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깔깔 웃어요. 우리가 한국 가면 진짜 김치찌개는 어떤 맛인지 꼭 확인하자. 저녁이면 거실 바닥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로즈는 제 무릎을 베고 누워있죠. 따뜻한 온돌 바닥 위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이제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됐어요. 엄마, 우리 이번 방학에는 한국 가요. 로즈의 말에 저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커다란 창 너머로 에펠탑이 반짝이는 밤, 파리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따뜻한 기운이 발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와 온몸을 감싸 안습니다. 진정한 문화는 이렇게 일상 속에 스며드는 것이죠.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삶을 더 따뜻하게 더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였죠. 이제 저는 그 지혜를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즈, 우리도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다 됐네. 딸과 함께 깔깔 웃으며 포근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